자, 굿바이 섭식장에 한 여성의 입에다가 I won't eat,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빨간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네, 이 책은요 섭식장애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거식증, 폭식증 이렇게 또 말하는 섭식장애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에서 한 대략 1%, 근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정도까지 추정하자면 한 10% 정도의 여성들이 섭식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드러나지 않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섭식장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어떤 전문가의 지식이 함께 어우러진 책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의 지식이 어우러졌다는 것은요, 어떤 전문가가 자신에게 치료를 받았던 섭식장애 내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책의 주된 저자 제니 셰퍼죠. 예, 여기 이제 날개 보시면 이 제니 셰퍼는 바로 본인이 섭식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가 톰 러틀리즈라는 치료자를 만나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바로 쓴 책입니다. 이 제니 셰퍼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고통받았던 섭식장애,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 매체에서 섭식장애 관련된 뭐 이야기나 또 그런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고 여기 날개에 나와 있고요. 톰 러틀리즈는 자신의 내담자였던 제니 셰퍼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적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자기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을 모아놔서 나중에 이 책을 냈다고 이렇게 앞에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전체적으로 이 제니 셰퍼의 치료 일기, 사실은 뭐 일기라 그래서 매일마다 쓴 건 아니겠죠. 치료 어떤 경험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톰 러틀리즈가 맨 챕터마다 이제 전문적인 정보를 싣고 있는데요. 자, 한번 한 챕터를 한번 보죠. 자, 네. 이제 첫 번째 장은요, 섭식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계. 그러면서 이 앞에 것들은 다 이제 제니 셰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그 장 끝에 섭식장애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바로 톰 러틀리지의 어떤 글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치료자가 함께 쓴 이 책. 섭식장애.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저는 뭐 이 책을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이 책의 역자인 이자영 씨, 자영 씨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신 책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역자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이 책은 번역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번역책을 잘 안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장도 안 맞고. 그런데 이자영 씨는 미국이 아니고 어디 캐나다 틴데일 대학원에서 이제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현재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어나 또 영어 뭐 당연히 이제 뭐 공부 캐나다에서 하시니까 잘하시겠죠. 영어도 잘하시고, 또 단순하게 어떤 번역만 하시는 분들과 달리 이쪽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들 너무 잘 어우러져서요. 사실 이 책이 대략 한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틀 만에,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한 5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이 쓴 책인지 번역서인지 모를 정도로 번역이 깔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책 자체가 대부분이 이 제니 셰퍼의 개인적인 어떤 치료 경험을 쓴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쉽고 재밌었고, 또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요. 자, 저자들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애드라는 용어는, 자, 여기서 이제 애드라는 그런 사람이,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애드가 나오는데, 애드는 뭘 의미하냐? 이팅 디스오더의 앞글자만을 따서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니 셰퍼는요, 자기는 지금까지 에드와 함께 살았다. 에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내 삶을 괴롭힌 폭군이었다. 근데 나는 에드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에드는 날 잘 떠나지 않고 나는 에드를 떠나려고 하면서 자신의 섭식장애를 자신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 이제는 그 문제에서 떠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에드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요. 그런 에드와 대화하고 또 에드하고 토론하고 에드를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 앞에도 이제 글이 있는데요. 저자인 제니 자신이 섭식장애에 걸린 것을 에드라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몇 킬로 정도 더 빼야 해? 혹은 너 그게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니? 라는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바로 에드의 목소리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 에드는 당신의 등 뒤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외모에 대해 만족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책은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에드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섭식자기 회복 과정을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책 중간중간에요. 에드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에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수잔의 말은 무시해. 5가지 식품군에 대해 주장했던 그 바보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같은 부류야. 수잔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니? 그녀가 정말 원하는 건 널 뚱뚱하게 만드는 거야. 제니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네가 틀린 것 같아, 에드. 수잔은 전문가잖아. 나한테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어? 에드. 수잔은 너한테 감자튀김이나 아이스크림, 심지어 피자 같은 것을 먹으라는 거야. 황당하지 않니? 자, 여기서 수잔이 누구냐면요. 이 제니 셰퍼가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영양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이 제니에게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니가 내적인 갈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몸매 때문에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니는 이렇게 음식을 늘 안 먹다가 한번 폭식을 시작하면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평소에는 거부했던 온갖 것들을 다 먹고 또 개원에는 이런 이제 폭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영양사가 지금까지 안 먹었던 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내적 갈등을 하는 이거를 에드하고 표현을 한 거죠. 제니. 맞아, 나도 많이 놀랬어. 네가 몇 년 동안 나한테 가르쳐줬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네가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네. 에드. 내가 오라.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 제니. 난 20년 이상 너한테 기회를 주고 내 말들을 해왔지만 결국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에드와 대화하는 과정. 여기 오면은 또 이제 미스 완벽주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뭐 완벽주의, 다음에 섭식장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인물화시켜서 대화하는 과정에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이 제니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치의,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영양사. 이 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이나 영양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섭식장애는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섭식장애에서도 보통 재발이란 얘기를 씁니다. 물론 모든 장애, 병에는 이제 그런 재발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재발은 다른 정신장애와 달리 이 섭식장애의 재발은 중독만큼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마치 중독
성식증이신 분들이 평생 그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자면 우리의 몸의 질병도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듯이 이 섭식 문제도 사실은 꾸준하게 평생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니 셰퍼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책의 뒤에 보시면 네. 이제 부록이 있는데요. 이 부록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섭식장애 치료 관련 기관 그래서 국내에 치료 관련 기관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심리학자가 하는 기관은 없고요. 지금 다 병원 클리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굿바이 섭식장애 역자와의 인터뷰. 그래서 이제 섭식장애가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굿바이 섭식장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섭식장애와 식이장애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증, 비만, 거식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섭식장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안내를 역자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섭식장애 증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자꾸 사람들이 섭식장애를 도덕성과 어떤 인격적인 문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섭식장애에서 음식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섭식장애는 마음이 아파 생기는 건가요? 미국이나 외국에는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섭식장애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역자가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섭식장애로 먹는 문제, 음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섭식장애 문제를 다루려는 어떤 미래 심리학자들 또 현재 심리학자들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